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4 이트론, 그 다음에 Q4 스포츠백 이트론 두 가지 모델이 국내 시장에 출시가 돼서 이 신차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출시가 좀 많이 미뤄졌죠. 뭐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다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 사정기가 걸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단 현장에서 와보니까 상당히 완성도가 좋은 이 준중형급의 SUV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에서 볼 때의 디자인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들 보면 이 디자인에 대한 힘을 정말 많이 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 EV6 같은 경우에도 이 디자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자동차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자동차들의 전기차들의 특히 이 외관 디자인을 정말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막혀있는 이러한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에는 이제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가변식입니다. 덮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LED 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렇게 독특한 이 주간주행 등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차량 가운데 프리미엄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또 이 LED 같은 경우에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디자인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량에서 인포테인먼트 설정해서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이 아우디 로고 이 뒤쪽으로 센서가 위치해 있고요. 카메라도 여기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요. 상위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앞쪽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독특한 것은 이 뒤쪽에 드럼 디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왜 2021년도에 출시된 전기차에 이렇게 드럼 디스크가 장착되냐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존의 드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차나 이런 차량들에 장착되는 브레이크였죠. 하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후륜에서 사실 뭐 제동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뭐 회생제동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의 사용 비중, 후륜의 브레이크의 사용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원가 절감이라는 얘기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좀 영리한 선택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스포트백 차량입니다. 뒤쪽에 루프라인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는 차량인데요. 이 적재 공간을 보면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쪽에 보이시는 SUV 모델과 이 스포트백의 적재 공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포트백 차량의 적재 공간이 조금 더 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포트백 형태의 이러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적재 공간이 일반적인 SUV 모델보다 좁아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포트백의 적재 공간이 15리터가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플로어 하단에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지금 2열 시트가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6대4로 포징되는 형태이고요. 지금 뭐 스키스루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트 구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자잘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SUV 형태의 이 Q4 이트론인데요. 지금 이 뒤쪽에 루프라인을 보면 확실히 이제 SUV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터 글라스의 크기도 상당히 큰 크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2열의 시트 공간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스포트백 모델이 머리 공간이 조금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앉아보면요. 네, 제 키가 170인 저한테 뭐 이쪽에 머리 공간에 뭐 주먹이 하나 이상 충분히 들어갈 만큼 이 헤드룸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투싼 정도의 크기의 이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과 비교해도 이 2열 공간이 굉장히 평평한 부분, 그리고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발을 놓는 위치가 조금, 그리고 무릎의 위치가 조금 높은 뭐 특징 같은 것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의 촉감도 그냥 부드러운 타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쿠션감이 좋은 이 시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플라스틱 소재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렴한 부분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그래도 나름의 고급감을 좀 살려주고는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 2열의 바로 위쪽, 머리 위쪽까지 올라오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실내등 당연히 뭐 LED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열 공간의 디자인 먼저 좀 볼 텐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쪽이 상당히 좀 대시보드가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죠. 실내 앉아보면 굉장히 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실내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요, D컷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크기가 작고 위쪽이 조금 넓은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계기판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10인치를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11인치를 조금 넘는 크기이기도 하고요. 뭐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반갑네요. 물리적인 버튼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은 최소한 차량입니다. 저는 사실 물리 버튼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반가운 부분인 것 같고요. 센터 콘솔 부분에도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물리 터치 버튼 형태로 이렇게 누르는 형태로 좀 딸깍딸깍 버튼을 누르는 형태로 이 버튼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뭐 구동축이 지난 부분이 없어서 센터 콘솔을 상당히 여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두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측면의 수납 공간, 그리고 도어 포켓의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상당히 깊은 크기의 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뭐 글로박스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앉았을 때 느껴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넓은 대시보드와 함께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좀 돌출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이 최신 전기차다운 인상을 좀 받게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전기차 하면 앞쪽에 이제 프렁크 공간을 예상하게 되는데 프렁크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이 MEB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 전기차인데요. 이 플랫폼 자체가 특별히 이제 앞쪽에 뭐 프렁크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폭스바겐 ID4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식으로 이제 열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둥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Q4 e-tron, 그 다음에 e-tron 스포츠백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차량의 가격이 5,97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의 가격은 잘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조금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좀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 뭐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뭐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입된 이러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 바디 타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스포츠백과 SUV 모델인데, 보통 이제 스포츠백 얘기를 할 때 적재 공간 적어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머리 공간 적어지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SUV 형태를 좀 추천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 스포츠백 모델의 적재 공간도 많이 적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SUV 모델보다도 15리터가 더 넓습니다. 거기다가 뭐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도 이 스포츠백 모델이 굉장히 좀 멋져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백 모델이 조금 더 개성 강한 이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에 점점 더 다양한 이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이러한 다양한 라인업들을 갖춘 전기차들이 좀 출시가 되는 게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아우디는 고성능 전기차를 이제 선보여 왔지만,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전기차도 출시가 됐다는 점에서 좀 의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